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사건이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기존의 CPU와는 다른 기술로 만들어진 CPU를 공개해 전 세계가 난리가 났는데요. 세계적인 CPU 기업인 미국의 인텔이 개발한 CPU보다 수천 배는 빠른 연산을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전 세계 반도체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는 향후 20년의 미래를 한국이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신개념 CPU를 공개하자 중국과 일본이 극도로 한국을 경계하고 있는 눈치인데요.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질투심을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를 뜨겁게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둑의 신이라 불리던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의 대결이었는데요. 전 세계가 생중계로 지켜본 이 경기는 인류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압도적으로 인간이 바둑에서 이길 것이라 장담했던 사람들과 인공지능 전문가들조차 알파고가 보인 경기력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때 한국에선 인공지능의 습격이라는 소리가 나오며 인간을 아득히 뛰어넘는 미래를 두려워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6년의 시간이 흘렀고 미래는 알 수 없는 영역이 되었습니다. 이세돌과 경기했던 알파고는 낡은 인공지능으로 취급되고 있는데 신형 인공지능과 비교해서 퍼포먼스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로봇은 물론이고 인공지능이 점점 사회 속으로 스며들고 있는데요. 조만간 인공지능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존재로 지금의 스마트폰과 같은 존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과 국가 지도자들은 인공지능 분야에 앞다투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공지능을 완전히 습득한 국가가 미래의 불을 손에 쥘 것이며 이를 위해선 반드시 첨단 소재를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반도체는 향후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품인데요. 최첨단 반도체가 없으면 인공지능에 손도 못 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승기를 가져가야 한다고 말하며 천문학적 금액을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 할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세계 반도체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가 하면 자국의 반도체 공장 짓기를 강요하고 있는데요. 미국 기업들도 미국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엄청난 설비를 짓고 있습니다. 최근 인텔은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시 외곽 지역에 200억 달러에 달하는 2개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세금도 공제해주는 파격적인 혜택이 이어졌는데요. 미국이 얼마나 반도체 산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편 중국은 대만이나 한국과 달리 첨단 반도체 제조기업이 업계에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자 중국 반도체 기업 육성에 조 단위의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대만의 유명 반도체 관계자를 비싼 돈을 들여서 스카우트를 하거나 대규모 공장을 지으며 인프라 확충에 열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기술은 한두 해 안에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닌데요. 몇십 년에 걸친 노하우와 관련된 기술자들이 다 같이 작업을 해야 첨단 반도체를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은 다행히도 이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한국의 삼성전자는 다른 국가와 기업에 비해서 매우 앞선 상태에서 인공지능 개발과 미래 산업 투자가 가능한데요. 그 결과 삼성은 다른 국가들을 제칠 만큼 놀라운 성과를 얻었습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삼성전자가 자기 저항 메모리 엠램을 기반으로 한 인메모리 컴퓨팅을 세계 최초로 구현해냈다고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등 인공지능 분야 선두 국가도 해내지 못한 것을 한국 기업이 해낸 것인데요. 반도체의 성능이 개선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연산 저장 사이의 속도가 개선된다는 의미였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컴퓨터 기술을 살펴보면 연산을 하는 부분과 저장을 담당하는 반도체를 직렬로 연결하여 각각의 부분을 분리해 다른 영역을 수행하게 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각각의 영역에서 연산 저장이 따로 수행되면 그만큼 둘 사이에 갭이 생기는데 그 갭이 데이터 처리 속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문제는 기존의 기술력으로 이 갭을 줄일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삼성전자가 연산과 저장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연산과 저장이 동시에 수행되는 인메모리 기술이 실현되면서 이제까지 상상에만 그쳤던 뉴로모픽 반도체에 한국은 도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연산과 저장 사이의 속도가 빨라지면 자연적으로 데이터 처리 능력이 올라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었습니다. 뉴로모픽 반도체는 인간의 신경망 구조를 본따 모든 칩을 병렬로 연결해 연산과 저장을 한 곳에서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뉴로모픽 반도체 내소자는 인간 뇌의 뉴런 연산을 담당하고 메모리는 시냅스 기억을 담당합니다. 기존 기술로는 연산 저장 사이의 속도를 좁히는데 한계가 있었던 반면 이 뉴로모픽 반도체 기술은 거리 자체를 제로로 만들면서 비약적인 처리가 가능해져
향후 기술 개발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한국 연구팀이 시범으로 개발한 뉴로모픽 반도체의 경우 시중에 나온 CPU보다 집적도가 3500배가 높았는데요. 다시 말해 가장 좋다고 말하는 PC보다 수천 배 이상 연산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삼성은 개발한 M-NAND 반도체를 AI 계산에 응용해 숫자 분류 테스트를 시행했는데요. 분류 결과 최대 98%의 정확도를 보이며 데이터 처리 속도는 훨씬 더 빨라졌지만 기존 반도체와 차이 없는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얼굴 검출 테스트에서는 93%의 정확도를 보이며 삼성의 기술력을 드러냈습니다. 현재까지 뉴로모픽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평치를 받은 IBM은 이번 삼성전자의 연구 결과를 듣고는 충격이라는 말과 함께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하며 삼성전자를 따라가겠다는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실제 뇌를 모방해 사람의 처리 속도보다 더 빠른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이들은 이번 뉴로모픽 반도체의 등장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사 부분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게 된다면 단시간에 전쟁을 종식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KF-21은 유무인복합 작전 전투기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카이가 공개한 CG를 보면 KF-21 한 대가 3대의 무인기를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종사는 음성인식 AI 기술로 3대의 무인기를 동시에 조종할 수 있으며 무인기 또한 자체 AI 시스템으로 스스로 판단하며 적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영화 아이언맨의 AI 시스템인 자비스처럼 음성 명령을 내리면 그에 따라 무인기들이 알아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이미 선진국인데요. 영상인식 AI도 엄청난 수준에 있어 적의 인상착의를 판단해 공격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한 전장 상황을 파악한 후 지휘관에게 주요 전투 정보와 변수들 그리고 그에 따라 효율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게 권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장비로도 한국은 세계 정상급 AI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 삼성이 개발한 신개념 CPU로 인해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뤄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향후 미래 반도체 시장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할 것이라 바라봤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삼성전자는 작년 반도체 매출 1위를 차지하며 좋은 소식을 알렸는데요.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작년 매출에서 삼성전자가 759억 5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글로벌 1위를 거머쥐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업 공정이 원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업들을 제치고 매출 1위를 달성한 것이라 의미가 있는 기록인데요. 2020년 인텔의 매출 1위 기록을 다시 뺏은 것으로 가트너는 삼성전자는 올해에도 호황을 기록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이런 삼성전자의 약진과 부단한 발전을 질투한 국가가 있는데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삼성전자가 자신들의 기술을 빼앗아갔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버블 경제 시기인 1990년대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과 대만 등 다른 기업들을 제치고 놀라운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일본이 멈추면 세계 산업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할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버블 경제가 꺼지고 일본이 불황에 접어들면서 반도체 기업도 좋은 시기가 끝났고 이 시기부터 기술 유출이 시작되었다고 일본 보수 언론은 지적했습니다. 일본 유력 주간지 슈칸신초는 최근 발간호에서 인재 유출로 현재 일본 반도체 기술이 다른 국가로 넘어갔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히타치와 후지스 등 기라성 같은 일본 기업의 영광을 다시 재조명했는데요. 1990년대 많은 일본인 반도체 전문가들이 토요일에 나갔다가 월요일에 들어오는 식으로 기술을 알려줬다는 사실을 보도하며 기술자들이 엄청난 금액을 받고 일본 기술을 넘겼다는 폭로를 했습니다. 당시 근무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인터뷰도 실었는데요.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일본이 강점을 보였던 반도체는 D램 반도체로 기업용 대형 컴퓨터에 주로 납품하는 반도체를 많이 생산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PC로 넘어가면서 소형 컴퓨터의 들어기는 반도체로 패러다임이 변화했습니다. 일본은 변화의 시기에 대형 D램 생산을 벌이지 못하고 이에 집착했는데요. 체질 개선에 성공한 한국 기업은 일본의 뒤를 이어 반도체 생산국이 되었고 2021년 한국과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과거의 선택 하나로 완전히 갈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일본 반도체 기업은 세계적인 수준은커녕 기술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히타치 기업 출신 연구원인 유노가미 다카시는 저서에서 일본이 반도체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과잉 기술과 과잉 품질에 집착하며 체질 개선에 욕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통렬한 자기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언론들은 아직까지도 한국과 대만이 기술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 억울하게 당한 것이라며 자국 산업의 패망 원인을 잘못된 곳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삼성의 M-NAND 개발과 인메모리 방식으로 인해 삼성 반도체가 산업의 표준으로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이제 M-NAND을 사용하려면 꼼짝없이 한국에게 의지해야 하는 입장인데요. 또다시 이를 낸 한국에 박수를 보내며
언제나 세계 최고의 반도체 강국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부디 우리나라가 우리의 기술과 문화 그리고 국방력으로 그 어떤 나라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강한 국력을 갖고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고결한 나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무엇이든 이루어 나가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생산된 제품은 일본 빼고 전 세계로 수출해야겠네. 이놈들 줬다간 우리 상대로 무기 개발할지도 모르니 말이야. 간사하고 얍삽하기가 세계 제일이니 언제 또 뒤통수 칠지 모르니 철저히 배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입기술 강국 자랑스럽다. 이왕 밟을 거면 확실히 제대로 밟고 가자. 인텔의 갑질로부터 독립해보자. 이거 사실이면 대박. 제발 소프트웨어에서도 엄청난 발전이 있기를 빕니다. 삼성하나 LG에서 아직도 안 되는 부분이 소프트웨어잖아요. 이사레이더나 전투기 미사일 항모 잠수함 군함 전차 등에 적용하면 처리 속도가 비약적으로 발전해 획기적인 무기들이 탄생할 듯이요. 기술 개발은 자랑스러운데 일본이 국제기구에 제소하겠다고 나온 근거가 뉴스가 있나요? 이런 제목 장사하지 맙시다 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삼성, LG, 현대, 한화 그리고 많은 기업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건승하시고 돈도 많이 벌기길 빕니다. 근데요, 기술 유출은 절대 안 됩니다. 엎드려 빕니다. 근데 LG께서는 화웨이 장비를 좀 내치지 않으면 안 될까요? 그거 참 짧은 제 소견입니다. 더더욱 연구에 박차를 가해서 초격차로 기술 패권국이 되어야 자원 없는 우리나라가 살 길입니다. 삼성 파이팅! 각 분야별 연구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대들이 진정한 애국자이십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간에 시대의 흐름에 맞춰 빠르게 진화하면 앞서 나가고 뒤처지면 퇴보하는 게 역사의 순리입니다. 민폐 국가들 신경 쓸 때가 아님. 대한민국 사랑, 세계적 자주. 정말 하루하루 새로운 기술로 놀라게 하는 대한민국이네요.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진해는 아날로그 천국이면서 우리나라가 진해 기술을 훔쳐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거 메인보드 크기와 발열을 획기적으로 태블릿에다가 데스크탑만한 성능을 구현하는 게 가능해지는 건가? 그러고 보니 언젠가는 결국 모든 칩들이 하나로 뭉치는 게 맞는 건데 그동안 왜 CPU 따로 램 따로 보드 따로 생각했었을까? 삼성의 발상 전환은 정말 천재적이네요. 과거에는 구현하기 힘들었지만 현재는 그게 가능할 정도로 기술력이 발전했다니깐 삼성도 대단합니다. 한국 최고 엘리트들이 모이는 대기업다워요. 일본 놈들이 이제 미쳐간다. 남이 좋은 것 만들면 질투부터 내는 놈들. 제발 소프트웨어하고 플랫폼 개발하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 양자 컴퓨터도 또 세계 1등 합시다. 우와 KF-21의 음성인식으로 3대 드론 전투기를 조종하다니 미쳤다. 완전 공상과학 SF가 현실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